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식인 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혈당 때문에 흰쌀밥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현미나 잡곡을 섞어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준비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시되 몇 가지 재료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들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며 장 건강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우리가 흔히 카레가루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 향신료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어떻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커큐민은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큐민 성분을 9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당뇨병으로 진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커큐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상당수가 당뇨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커큐민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가시죠? 강황은 혈당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더 나아가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인 심장 손상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밥을 지으실 때 쌀 한 컵당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강황 가루를 쌀과 함께 넣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밥이 다 되고 나면 은은한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강황의 색입니다. 맛은 거의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강황의 효과를 몇 배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후추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특히 검은 후추가 좋습니다. 왜 후추를 함께 넣어야 할까요? 강황 속 커큐민은 사실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추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수십 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피페린 자체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추는 강황량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 적당합니다. 강황을 한 스푼 넣으셨다면 후추는 3분의 1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황과 후추의 조합은 단순히 흡수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항염 효과도 강화되고 혈액순환도 개선되며 소화기능까지 좋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매일 드시는 밥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주를 밥에 넣는 것입니다. 소주라니 건강에 좋지 않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주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밥을 지을 때 소주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소주를 넣는 것일까요? 특히 현미밥을 하실 때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미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미를 드시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미 특유의 거칠고 딱딱한 식감 때문이죠.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계속 먹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소주가 해결책이 됩니다. 소주와 같은 발효 알코올을 밥물에 조금 넣으면 현미의 딱딱한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알코올 성분이 현미의 단단한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짓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밥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취기가 오를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남는 것은 부드러워진 식감과 풍부해진 영양소뿐입니다. 소주밥 짓는 방법.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 1컵당 소주 1소주잔 정도를 밥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평소 밥 짓듯이 물을 붓고 거기에 소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을 섞은 밥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미나 잡곡의 비율을 높일수록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니 백미에 현미를 반반 섞거나 더 많은 비율로 현미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주를 넣은 밥은 식감이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됩니다. 현미의 영양소는 그대로 누리면서 먹기는 훨씬 편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식초의 놀라운 효과. 세 번째 방법은 식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초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식초는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띱니다. 이 산성 성분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이 위에서 더 천천히 소화됩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당으로의 전환과 흡수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혈당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죠. 식후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은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합병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식초는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탄수화물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식초 활용법. 식초를 밥에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쌀을 불릴 때 식초를 넣는 것입니다. 쌀을 씻고 물에 담가 불릴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세요. 30분 정도 불린 후에는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내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밥을 먹기 직전에 식초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를 물에 묽게 희석해서 밥에 가볍게 뿌려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신맛이 강해지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어떤 식초를 사용해야 할까요? 현미식초, 사과식초, 흑초 등 다양한 식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화학적으로 만든 빙초산은 피하시고 자연 발효된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의 효과는 밥뿐만 아니라 다른 탄수화물 음식에도 적용됩니다. 빵을 발사믹 식초에 찍어 먹거나 냉면에 식초를 넣어 먹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일상에서 식초를 자주 활용하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기름의 역할. 네 번째 방법은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밥을 지을 때 기름을 한 스푼 넣는 것입니다. 기름이라니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좋은 기름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밥을 지을 때 기름을 넣으면 쌀알 표면이 기름으로 코팅됩니다. 이렇게 코팅된 쌀알은 일반 쌀알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 밥을 드시면 쌀 속의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되면 전분과 기름의 지방산이 결합하여 저항성 전분이라는 상태로 변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입니다. 일반 전분보다 소화가 천천히 되고 따라서 포도당으로의 전환과 흡수도 느리게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장까지 도달한 저항성 전분은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어떤 기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기름을 선택할 때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나 들기름처럼 건강에 좋은 기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세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특히 좋고,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량은 쌀 1컵당 티스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느끼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과 물을 넣고 거기에 기름을 한 스푼 떨어뜨린 후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추가 팁: 밥을 식혀서 드세요. 지금까지 밥을 지을 때 넣을 수 있는 4가지 재료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밥을 식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이 맛있기는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식힌 밥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쌀 속의 전분은 물과 열을 만나면 말랑말랑하게 변합니다. 이 상태를 호화전분이라고 합니다. 호화전분은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매우 쉽게 분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갓 지은 밥을 드시면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고 포도당으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반면 밥을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다시 변합니다. 식으면서 전분 분자들이 재배열되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용적인 활용 방법. 그렇다면 항상 찬밥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밥을 한번 식히는 것입니다. 한번 식혀서 저항성 전분으로 변한 밥은 다시 데워도 대부분의 저항성 전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밥을 지은 후 실온에서 충분히 식혀주세요. 최소 1~2시간 정도 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전자레인지나 냄비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한 밥의 맛을 즐기면서도 혈당 관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밥을 냉동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는 과정은 전분 분자들이 천천히 재배열되는 과정인데 급격히 얼리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밥을 냉동 보관하실 때도 먼저 실온에서 충분히 식힌 후에 냉동실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냉동 보관한 밥도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건강한 밥이 됩니다. 실천 가이드.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셔도 좋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현미와 백미를 반반 섞어 쌀을 준비합니다. 쌀을 씻은 후 식초 한두 방울을 넣어 30분 정도 불립니다. 그 후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냅니다.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강황 1스푼과 후추 1/3스푼을 넣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1스푼과 소주 1잔을 추가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습니다. 밥이 다 되면 바로 먹지 않고 뚜껑을 열어 김을 빼고 실온에서 1~2시간 식힙니다. 식힌 밥을 소분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합니다. 먹을 때 필요한 만큼 꺼내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관리에 최적화된 건강한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번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강황과 후추만 넣어도 효과가 있고 밥을 식혀서 먹는 것만 실천해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시다 보면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 방법들은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시고 이러한 식이요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마다 체질과 상태가 다르므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실 때는 혈당을 체크하면서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강황이나 식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무리 건강하게 밥을 지었다 해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적절한 양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밥만 잘 짓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찬도 혈당 관리에 좋은 것들로 구성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과학적 배경.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항염증 효과와 혈당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당뇨병 예방과 합병증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 역시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식초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식후 혈당 반응을 개선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항성 전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장 건강,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장기적인 효과.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것은 식후 혈당의 안정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졸리거나 무기력한 증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다른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밥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칼로리 흡수도 줄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강황의 커큐민과 식초 그리고 좋은 기름들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당뇨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수준도 안정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하루 종일 일정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한 밥 짓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강황과 후추를 넣는 방법, 소주를 활용하는 방법,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 기름을 넣는 방법, 그리고 밥을 식혀 먹는 방법까지 다양한 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오늘은 강황을 넣어보고 다음에는 밥을 식혀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식초를 활용해보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평생 가야 할 긴 여정입니다.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무엇이 본인에게 맞는지 찾아가세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나 영양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다음 끼니를 준비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라도 적용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건강한 정보로 돌아올게요.